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로등박이 오늘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맨발로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노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오늘 자전거 타다 보니까 발목이 이렇게 꺾여서 불편한 채로 자전거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 중풍을 또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팔다리가 멀쩡한데 그냥 운동 안 하고 먹지 말라는, 좀 줄이라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거 잔뜩 주워 먹고 그냥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걸려가지고 뭐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갔다 뭐 돈 주고 뭐 어쩌고 인생 질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오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오늘 투석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눈도 한번 망가지면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뭐 겁주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물론 서양의학적으로는 그래요. 동양의학적으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 약으로 안 되는 것은 음식으로 고쳐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 생식을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점점 향상되는, 좋아지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희망이 완전 꺾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얘기는 잘 들으면, 관리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방 접종, 요즘 무슨 독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예방 주사 맞아라, 뭐 예방 접종하라, 수없이 예방에는 관심이 많아서 자기 건강에 관해서는 왜 예방에 관심을 안 두는지 모르겠어. 안 두는 건지 무식해서 모르는 건지. 나는 그냥 병 들고 병원에 가서 약 타 먹고 주사 맞고 이러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만성 콩팥병 환자들, 내가 얼마만큼 콩팥이 망가졌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병원에 가서 또 남들이 누가 뭐 얘기해서 야, 그 콩팥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병원에 갈 때는 이미 벌써 꽤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표에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60 정도 됐다면 보통 정상치는 90 이상이래야 돼요. 90에서 120 정도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60 정도 되고 60에 가깝거나 60 미만, 뭐 57, 뭐 45 이렇게 되면 만성 신부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60이 만성 신부전에 돌입되는 첫 발걸음이니까. 그래서 60에서 90 사이에 콩팥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곤이 누적되고 뭐 어쩌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 사구체 여과율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단인 생략하고, 그럼 이제 거시 덜컥 나는 거예요. 왜?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덜란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60에서 80%는 투석하기 시작 전에 피로감이 아주 극심하고 성욕감 때 발기부전 등의 이상 증상을 경험했고, 또 유럽의 65세 이상 만성 콩팥병 환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참여자들은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까지 간 겁니다. 15 이하면 투석을 하든지 아니면 신장 이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2012년도부터
21년도까지 10년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마다 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투석 증상 지표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여기서 투석 증상 지표라는 것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의 종류와 심각도를 측정하는 이 설문지예요. 거기에 체크한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분석 결과 어떤 내용이냐면 만성 콩팥병 환자 456명, 이거 전부 다 20 이하짜리들이에요. 내일 모레 투석을 해야 되고 또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투석 시작 전에 1년간 평균 3.6, 그러니까 3.6 약 4개 정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상 증상 여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석한 후에는 1개 정도가 좀 개선됐다는 겁니다. 1개 정도 개선되면 뭐 할게요?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만성 이 콩팥병 환자들은 피로감이 쌓인다. 이게 81%, 성욕 감퇴가 69%, 발기부전이 68%, 그 다음에 잠들기가 어려워요. 근육경련도 납니다. 피부가 건조해졌어요. 다리 부종이 생겼어요. 구강 건조증이 생겼어요.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하는 것들 중에 4개 정도, 3.6이니까 4개 정도가 이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투석하고 난 뒤에는 1개 정도가 줄어들었다. 한 3개 정도,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줄은 뭐 할까요? 그래서 환자마다 경험하는 증상은 개인마다 좀 다르지만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미국의 콩팥학회 임상저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동양의학적으로 5장6부상으로 구분해 보면 피로감은 신장과 간이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욕감퇴는 신장, 콩팥이에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은 성욕감퇴, 이거 신장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성욕감퇴, 발기부전이 나와요. 발기부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잠들기 어렵다, 이거는 콩팥에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은 거. 그래서 내분비 질환과 연관되어 있고, 근육경련, 이건 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 이거는 순수하게 따지면 이거는 폐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분 조절은 신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의 부종, 이건 콩팥과 심장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강 건조증, 여기 이하선, 악하선, 이 설화선에서 침샘이 나오지 않아서 구강 건조증이 생겨요. 이건 콩팥입니다. 그 다음에 가려움증, 이거는 소양증이라 해서 간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보면 전체적으로 신장과 간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콩팥병은 음양오행상의 수,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도 이제 많이 주워 들었어요. 콩팥이 이 수분을, 이 피를 돌리면서 이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을 걸러내는데 그걸 콩팥이 망가져서 걸러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기계가 대신해 주나, 그걸 투석이라고 그래. 이쪽 콩팥, 좌측 콩팥, 좌우측에 하나씩 콩팥에 붙어있는 이 필터가 약 100만 개씩이에요. 이 200만 개의 필터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석할 때는 콩팥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심장 기능도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혈관도 망가져요. 혈관 기능도 떨어져서 심장마비나 심부종, 심장 기능 부전, 이 증상도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구체 여과일의 수치를 보면 보통이 90에서 120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60에서 89까지 이거는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30에서 59까지는 가려움증과 식욕 감소, 피로감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15에서 29까지 이건 얼핏 빈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15 이하는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수면장애, 가려움증, 구토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벌써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투석을 하든지 이식
대기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식 대기자가 약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냥 그 조직이 안 맞고 순번이 느려지면 그냥 기다리다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고체 여과일 건강검진 결과를 봤을 때 60이 넘는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금방 59, 58, 57, 40, 30 뚝뚝 떨어져요. 왜? 단 걸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인조 단맛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신장 기능, 사고체 여과는 축축축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콩팥 기능 점검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보통은 정상치는 0.5에서 1.4까지인데 남자는 0.7에서 1.2, 여자는 0.5에서 1.0인데 2.0이나 3.0으로 이상 되면 이건 신부전증이죠. 만성 신부전증. 그리고 낮을 때는 근육량이 없어지거나 뭐 영양 부족, 단백질이 부족해도 크레아틴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요인들을 보면 인조 단맛과 쓴맛이에요. 설탕, 액상과당, 스테비아사이트, 아스파탐. 그 다음에 싱겁게 먹는 것도 콩팥을 망가뜨리.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의학적으로 보면 당뇨병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요인 중에 48%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20%, 사구체 질환이 약 10%, 이건 사구체 신염같이 뭐 이런, 이거 전부 다 단맛을 많이 먹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서양의학적으로 신부전증이다라고 해서 뭐 사고체 여과이 뭐 40 이하입니다 뭐 이러면 희망이 탁 꺼져버립니다. 이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행생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맞춰서 열심히 먹고 크리스탈정 같이 열심히 먹으면 사고체 여과율이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도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저와 같이 생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좋아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겨울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짭짤하게 먹어야 됩니다.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 그 다음에 각종 장류, 그 다음에 된장, 청국장, 두부,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먹을거리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과일이나 채소가 생산되지 않는 이유도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자연의 이런 지혜입니다. 왜? 단맛이 들은 과일도 콩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망가뜨리고 쓴맛이 가지는 채소의 이런 맛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김장김치, 동치미, 장아찌, 된장찌개, 청국장이 최고 좋은 겨울철 보약인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겨울엔 염장식품을 많이 먹어라. 육류, 어패류, 채소류, 김장김치, 장아찌, 뭐 고등어, 자반, 그 다음에 굴비, 뭐 각종 젓갈류, 이런 것들이 겨울철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가장 좋은 먹을거리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망가졌다고 해서 희망 없이 그냥 우중충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서양의학적으로 안 된다면 동양의학적으로, 대체의학적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민중의술입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생식을 통해서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면 신장 기능 걱정 없이 사고체 여과를 60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건강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쓰고 단고 쓰달차싱을 버리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는 우리 고유의 식습관이 바로 콩팥 기능을 되살린다. 싱겁게 먹어서는 절대 콩팥 기능을 되살리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투석 환자들, 이 투석하면서
삶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주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배합해서 먹으면 콩팥을 얼마든지 재생시키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가로등박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희망 갖고 힘차게 살아가세요. 화이팅!